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어떻게 오늘 새로운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잘 시작하셨나요? 지금 현재 시간은 아침 10시 40분입니다 아침 10시 40분이고 오늘 찾은 곳은 여암교 쪽으로 와보았습니다. 일단 물탁도나 뭐 여기도 지난번에 보니까 부유물도 많이 떠오르고 수온이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네, 많이 오른 듯하고 이미 한참 나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정말 확신을 했는데 참 아직까지 쏘가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쏘가리가 뭐 주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물가에 자주 가보는 것만이 무조건 물가에서 많이 캐스팅 해보는 것만이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암교로 찾아왔고요. 일단 오늘은 이따가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생각하는 쏘가리 낚시 또 특히 입문자분들이나 이제 뭐 다른 낚시를 하시다 전향하시는 분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받는 질문들이나 좀 그런 걸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쏘가리 낚시에 대한 입문과 또 기본과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 잡고 시작하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2번 캐스팅을 했는데 2번 다 미끌려서 튜브에 다시 했고요. 일단은 진행하면서 멘트를 좀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갖고 온 장비는 피네스 플러스라는 이제 소미노잉 떼고요. 요것도 감사하신 저희 밴드 가족님께서 협찬해 주셨어요. 가지라고 주셨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써보고 많은 분들께 그런 로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최대한 좀 더 잘 알고 조언이나 어떤 이런 권유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여러 개를 써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면서 이렇게 매번 기간이즘 KG7에 이어서 이렇게 요번에는 아예 주셨어요. 그래서 KG7은 이제 도로 갖고 가시고 이제 소미노잉 때 피네스 플러스 많이들 쓰시고 알고 계시는 또 국민대로도 많이 칭해졌던 또 칭하고 있는 그런 로드죠. NS사에서는 거의 하이엔드급이면서도 국민 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 갖고 나와봤고요. 일단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장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또 현장에서 동출을 하면서도 이제 바다 낚시 하시던 분들이나 뭐 베스 낚시 하셨던 분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려는 분들도 있고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보자고 하면 일단 입문에 있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입문에 있어서 어느 장비가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흔히들 폭을 이제 줄여서 라이트 로드와 울라떼 중에 뭐가 더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늘 똑같이 좀 권유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하실 때는 고가 장비나 중가 장비, 중고가 장비를 보지 마시고 제일 저렴하면서도 그나마 사람들이 국민로드라고 부르는, 국민이 항상 들어가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인증하시고 검증하시고 만족도를 줬기 때문에 그런 칭호가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렴한 로드를 그리고 가장 저렴한 릴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이 낚시라는 게 특히나 이 계류 낚시나 강계 낚시, 쏘가리 낚시는 다른 낚시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말이냐 하면 다른 것들은 5kg라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쉽게 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쏘가리 낚시는 꽝도 많고 물론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꽝도 많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밑걸림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돌을 찾아다닌다고 하죠. 쏘가리가 은신할 만한 또 쏘가리 습성상 이 돌이 많은 지형에서 낚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채비 손실도 많고 밑걸림 손실도 많고 장비를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외에 다른 또 장르의 낚시를 하셨던 분들은 장비 다루는 이 장비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미디움 라이트 때, 미디움 때, 뭐
네, 미디움 헤비 때, X 헤비 때 뭐 이렇게 많이들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 가물치 낚시 하시는 분들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바다에서도 거의 최소 기본을 미디움 라이트를 쓰세요. 그리고 피트수도 상당히 길고. 하지만 이런 쏘가리 낚시할 때는 피트수도 좀 많이 짧은 거를 쓰고 6피트대를 거진 주로 그 위아래를 그 아래를 쓰죠. 6피트 내에서 7피트까지 넘어가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 뭐 자기 취향에 따른 선택 외에는 다 6피트 범위 내에서 그리고 5피트까지 더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 쏘가리 낚시의 특성상 저희는 웨이딩을 많이 해요. 웨이딩을 많이 하고 잠시만요.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웨이딩을 많이 하고 또 물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 또 달라요. 이 길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웨이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웨이딩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 내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 비거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게 다가가서 집어넣기 위해서 웨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웨이딩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지만서도 주로 이제 보통 웨이딩을 필수적으로 많이들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그 웨이딩을 하면서 또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웨이딩에 따른 또 취향 차이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렇게 발판에 서서 워킹 비슷한 낚시를 하는 것과 웨이딩을 또 했을 때 웨이딩 할 때 또 그 로드 길이에 따른 장단점, 뭐 불편함, 뭐 이렇게 너무 길다든지 미노잉을 칠 때 수명과 가깝기 때문에 저킹 주기나 액션 주기가 많이 힘들어서 더 짧게도 선호하시고 취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취향도 다양하고 여러 번 다양한데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더 가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고요. 일단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다시 말하던 걸 본론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저는 처음에 추천을 말씀하시면 일단 라이트 로드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저희가 울라대와 라이트대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울라대보다는 라이트대가 당연히 더 튼튼하겠죠. 당연히 더 튼튼하고 일단 라이트 로드를 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662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너무 짧은 거 말고 662 정도. 그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웨이딩이 아직 해본 적이 없으신 뭐 베스 하시던 분들이나 물론 허벅지 장화 신고 들어가 보신 분들 이게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웨이딩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웨이딩을 절대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이제 이런 발판 있는 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그런 기준에 있어서 이제 라이트 대 그리고 길이는 662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저렴한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부터 설명을 할게요. 아까 다시 말하다가 흐름이 끊겼는데 이런 돌이 많은 지형, 밑걸림이 많은 지형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채비 손실, 라인 손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손실도 많고 이게 상당히 호불호가 갈려요. 오기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느껴서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많이 짜증 내시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시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낚시라는 것은 내가 그 낚시의 먼저 성격과 성질을 파악한 후에 내가 계속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단계를 저는 입문 단계,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다가 중도에 안 할 거라면 고가 장비, 중저가 장비 물론 중고로 사실 수도 있지만 새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번이라도 돌렸거나 한 번이라도 내가 썼거나 일단 포장지를 뜯는 순간 모든 명칭은 새거에서 중고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한 번을 썼건 집에서만 돌려봤건 뭘 했건 절대 이익을 남기고 다시 아니면 손해를 안 보고 되팔 순 없어요. 무조건 최소 5만원 10만원 이상 손해를 봐요. 장비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 낚시를 계속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갖는 단계로서 그래서 제가 가장 저렴한 거를 먼저 국민으로 좀 인정받은 것들 중에서 저렴한 거를 좀 쓰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쓰라고 권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 부분이 라이트 로드와 울라대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라이트 로드를 추천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로드 회사마다 또 가격대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로드를 다루는 게 많이들 미숙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류 낚시나 이 쏘가리 낚시를 오래 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이 장비를 오랫동안 써보면서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제 잘 뭐 성질을 파악하거나 이걸 잘 아는데, 대부분 이제 베스 낚시 하셨던 분들 보면 거의 강제 집행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시고, 걷다가 드롭봉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세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런 라이트로드와 울라대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거의 현실적으로. 물론 라인도 소형리를 쓰기 때문에 얇은 라인을 감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많이들 시도하시다가 뿌려먹기도 하시고, 랜딩할 때도 어느 정도 라인을 길게 주고선 손을 뒤로 적겨가면서 최대한 앞으로 와서 내가 내 손을 뻗어서 로드가 최대한 부러지지 않게 가장 이상적인 자리를 포지션을 잡고선 랜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라인을 최대한 바짝 감고선 로드가 초리대가 이만큼 벌써 꺾여 있는데 막 계속 그냥 바로 앞까지 끌어와서 랜딩을 하시다가 초리대도 많이 뿌려먹는 걸 봤어요. 잠시만요, 밑걸림이. 네. 그래서 일단 다루는 부분이 서툴 수가 있기 때문에 로드의 파손이나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울라대로 갈수록 더 그만큼 취약하고 약해요. 더 얇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트 로드를 선호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됐든 좀 막 쓰시면서 본인 스타일을 또 찾으셔야 되고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 부분이 이제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라이트로드 그리고 울라대를 최근에도 질문을 받았었어요. 이제 남이 낚시에 대한 경험이 있고 계속할 의향이 있으신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장비라는 것은, 저 헬리콥터가 오네요. 잠깐만 껐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따라 헬리콥터나 비행기들이 많이 지나가네요. 다시 이어서 하면, 제가 생각하는 장비라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들도 많고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가끔 웃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저를 그냥 제 자신을 얘기할게요. 그냥 저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 로드가 이거 포함해서 집에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M3라는 로드가 있어요. 그 로드가 제가 갖고 있는 로드 중에 가장 저렴한 로드예요. 가장 저가 로드고, 하지만 저는 그걸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어느 분께서는 댓글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방송하는 사람이 최고의 장비를 써도 모자랄 판에 그딴 장비를 쓰냐? 장비만 봐도 네 수준이 보인다 라는 글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고, 장비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장비 그리고 그게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장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시겠죠. 근데 일단 그거는 이따 뒤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 앞서 얘기하던 울라대와 라이트로드의 선택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또 성격이 달라요. 울라대를 왜 쓰는지, 라이트로드를 왜 쓰는지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떤 장비를 갖고 계속 낚시를 하는 와중에 뭐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더 낭창거렸으면 좋겠다, 더 감도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더 좀 가벼운 걸 날리고 싶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좀 생기고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에 맞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나 그런 좀 필드에서의 상황을 토대로 내 입맛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라이트 로드, 울트라 로드 중에 쓰는 것 같고, 또 울트라 로드가 더 이렇게 많이들 쓰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사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마다 낚시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정말 달라요, 하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빳빳한 로드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울라대 중에서도 빳빳한 게 있고 낭창거리는 게 있어요. 라이트 로드도 그렇고. 어떤 분은 낭창이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빳빳한 걸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아까 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로드에 있어서 제가 왜 M3 아까 쓰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수준이 보인다. 그렇다면 고가의 장비, 무조건 좋은 거,
그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근데 무조건 좋은 거 쓰면 절대 꽝 없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무조건 조과가 잘 잡을 수 있다는 조과가 보장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장비라는 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고가 장비를 사는 것도 본인 만족이에요, 본인 만족.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한번 전곡을 찔러볼까요? 과시욕이에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남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대부분 고가 장비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제가 아까 M3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 M3를 왜 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비판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유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대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는 거고. 근데 제가 그 M3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로드도 아주 좋은 로드로 소문이 났고 많이들 쓰시지만, 만약 다시 이제 내일 만약 이 로드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고 이 로드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 아니라 그러면 내일 저는 M3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쓰고 있는 이 릴의 루비아스 2004예요. 이게 루비아스 2000번대 릴인데, 이 릴과 모든 로드들을 결합하면서 쓴 결과 M3가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저에게는 가장 편해요. 가장 가볍게 느껴지고, 오히려 기가니즘 KG7이 M3보다도 더 로드 자체의 무게는 더 가벼워요. 더 가벼운데 결합을 하고, 아마 저보다 낚시를 더 많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계실까요? 저는 정말 매일 낚시를 하면서도 매일 최소가 10시간 정도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적이라는 게 있고 매일매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출조하시고, 뭐 매일 출조해도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적당히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물론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낚시를 하면서 이 피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무한 캐스팅, 정말 캐스팅도 계속 하지, 걷다가 로드를 이렇게 숙여서 드래깅이나 리트리브 기법도 또 쓰고,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눕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는 그 M3가 이 루비아스와의 조합이 가장 좋아요. 제가 느끼는 조합은. 다른 분은 또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의견들이 다 다르고, 내 손이 느끼고 내 몸이 느끼는 그 부분들,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부분이 다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뭐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넘어가면, 네. 일단 예를 들면 우리 많이들 알고 존경하시고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우리 이찬봉님이라고 계시죠. 쏘가리계 유명하신 그분보다 예를 들면 더 훨씬 더 고가의 장비, 좋은 장비를 쓴다 그러면 무조건 그분보다 잘 잡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나요? 그 장비를 산다면? 그리고 그분보다 더 매번 잘 잡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기 만족이에요. 그 장비는 자기 만족이고 내 입맛이고 내 취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라이트 로드와 울라떼 로드를 받을 때 권유드리는 거는 그 울라떼와 라이트 로드의 차이를 먼저 아시고, 또 일단은 내가 로드에 대해서 다루는 게 능숙하고 익숙해졌다면 울라떼까지 생각을 해보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라이트를 쓰라 그래요. 라이트 로드를 쓰라 그러고, 울라떼를 저는 왜 쓰냐? 이유가 많아요. 울라떼를 쓰는 이유가 많아요. 감도가 더 좋아서 쓴다, 뭐 더 낭창거리. 어떤 분은 하물며 울라떼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캐스팅을 할 때 이 휙휙 소리 있죠. 그게 회초리, 마치 예전에 회초리 때리듯이 그 휙휙 소리가 정말 이뻐서 울라떼를 쓴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존중해 드려요. 그분 취향인 거예요. 그분 취향. 그분이 그 로드를 쓰는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 누구도 그걸 침범해서는 안 되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분에겐 그게 명확한 이유예요. 소리가 이뻐서 쓴다.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들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뭐 자꾸 심오한 얘기로 자꾸 무게가 가라앉는데, 일단 예전서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고, 더불어서 네, 일단 울라떼를 저는 왜 쓰냐, 또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벼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최대가 거의 대부분은 5분의 1, 4분의 1까지고 보통 평균 10분의 1, 16분의 1 많이 아마 주력으로 쓰실 거예요. 대다수. 그러면 그 가벼운 것들을 최대한 비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론 6피트 후반대 7피트까지 넘어가면 비거리는 훨씬 뛰어나겠지만 우리가 쓰는 보통 6피트에서 5피트대 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한 비거리를 멀리 줄 수 있는 탄성을 좀 더 휘임새가 좋은 울라떼, 그리고 또 울라떼 중에서도 빳빳한 것과 약간 더 낭창이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낭창이는 로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이제 캐스팅을 할 때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손목을 좀 많이 쓰잖아요. 저 낚시하는 시간 대비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또 그리고 캐스팅 부분도 이쯤에서 잠깐 한번 다뤄보면 캐스팅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최근에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뭐 캐스팅하는 걸 보니 뭐 손목 각도나 바닥 찍는 거나 여러 부분 기본이 뭐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정 낚시 실력이 안 늘면 특별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본인을 찾아오래요. 근데 그분이 다른 낚시 방송하는 실시간에서 웃고 떠들고 질문 던지고 그러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을 뭐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각도기 들고 한번 찾아가려고 그랬었어요. 도대체 낚시의 정석과 본인이 교과서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각도고 어떤 게 캐스팅의 정석이고 각도고 도대체 뭘 갖고 그러는 걸까 한번 궁금해서 정말 밴드 분들하고 같이 한번 강의를 들으러 가려고 진심으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넘어오면 우리 또 아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봉님, 우리 훌륭하신 이창봉님께서 오버헤드 캐스팅도 많이 하시겠지만 대부분 그분 제가 뵌 결과 또 낚시하는 걸 또 직접 본 결과 사이드 캐스팅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사이드 캐스팅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낚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석이라고들 많이 하고 하시는 게 오버헤드 캐스팅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드 캐스팅도 던지는 사람마다 각도, 그리고 옆구리 쪽에서 치는 분이 있고 어깨에서 대각선으로 치시는 분도 있고 다 사이드 캐스팅이 옆으로 넘어가면, 근데 그 사이드 캐스팅에 대한 각도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과연 그 누구 하나 당신 캐스팅이 잘못됐습니다, 당신 액션이 잘못됐습니다, 뭐 딴지 걸 수 있을까요? 물론 관종들,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관종 빼고는 진짜 낚시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과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분을 못 건드세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분이 사이드 캐스팅을 많이 쓰시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해봤을 때 그분이 낚시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피로도가 가장 적게 드는, 캐스팅을 무한적으로 하실 때 가장 힘이 적게 들고 가장 본인이 끌어낼 수 있는 최대 비거리와 캐스팅 비거리, 그러니까 최대를 끌어낼 수 있는 그 힘과 어떤 그 각도에 의해 탄성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편하고 이상적인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가 찾은 가장 내 힘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도 힘이 적게 들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캐스팅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저가 모든 캐스팅, 이렇게 뭐 백핸드 캐스팅이나 사이드 캐스팅이나 뭐 오버헤드 캐스팅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하루 종일 낚시를 했을 때 가장 편한 캐스팅은 저도 사이드 캐스팅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거리가 제가 하는 캐스팅 중에 다 거기 똑같이 낼 수는 있지만 가장 똑같은 비거리, 최대의 비거리를 무한적으로 계속 캐스팅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게 가장 편해요, 사이드 캐스팅. 그러니까 뭐 그거 오버헤드 캐스팅이 뭐 본인은 비거리가 더 잘 나오고 그게 하루 종일 해도 무리가 없다, 편하다, 피로도도 없다, 그럼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 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뭐 울라떼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울라떼를 제가 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가벼운 거를 캐스팅을 했을 때 좀 밀어치는 거,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캐스팅을 최대한 비거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고, 빳빳한 로드들은 힘이 들어가고 비거리도 안 나오고, 일단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낭창이면서도 울라떼를 선호한 이유는 그래요. 편하게 던질 수 있고,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제일 편하게 던질 수 있으면서도 탄성을 이용했을 때, 휘임새를 이용했을 때
멀리 비거리를 낼 수도 있으면서도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틀을 얘기하면 울라떼를 쓰는 이유는 저는 맴매 소리, 회초리 소리 같은 소리 때문도 아니고 뭐 감도가 더 좋게 느껴져서 울라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울라떼를 써야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거리입니다. 비거리. 그리고 캐스팅의 피로도입니다. 가벼운 거를 날렸을 때 가장 편안하게 멀리 날릴 수 있는 라이트 로드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명확한 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울라떼를 선호하고 울라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초리 얘기도 그렇고 본인이 명확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쓰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뭐 라인도 들어가면 말이 길어져요. 라인도 합사가 좋네. 또 제가 합사를 쓰는데 넌 왜 카본을 안 쓰냐 뭐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자기는 모노만 쓰네 카본만 쓰네. 근데요 뭐 초보자들이나 합사를 쓰는 거냐, 강도 때문에 쓰는 거 아니냐, 뭐 터트리기 싫어서 실력이 없어서 뭐 드랙 조절을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것도 조금만 다뤄볼까요? 카본 쓰는 사람, 모노 쓰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럼 물어봤어요. 왜 그걸 쓰십니까? 합사보다 비거리가 2배, 3배, 5배까지 많이 나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제가 훨씬 많이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합사를 일단 더 디테일하게 자꾸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합사를 제가 쓰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밑걸렸을 때, 터트렸을 때 이거는 거의 물론 저는 쇼크리더를 매지면서도 지그헤드 매듭에서 터져요. 카본이나 모노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트리잖아요. 뭐 거기서 터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땅 소리가 나거나 라인이 일로 튕겨 나오면서 막 이렇게 꽈지거나 라인이 꽈지면서 그 무슨 현상 갑자기 이제 올해 또 카본을 안 썼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막 꽈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가이드를 다시 뚫고 나와요. 터지면서 충격으로 날라오면서 이 가이드를 다시 껴야 돼요. 매번 터트릴 때마다 가이드 막 다시 끼고 막 하루 종일 채비하는데 시간 보내고 라인 정렬하는데 시간 보내고 수없이 제가 지금도 봐요. 그런 분들. 네. 그분들도 막상 필드에서 그걸 그렇게 자부어 하시는데 오셔서 보면 나는 벌써 20번, 40번 캐스팅 하는데 아직도 가이드 끼고 있고 다시 채비하고 있고. 네. 일단 그게 불편해서 저는 합사를 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권사량이에요. 권사량. 그리고 라인 물론 강도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1000번 릴 기준, 2000번 릴 기준으로 보통 2000번 릴, 2000번 릴을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쓰는 것 중에 2500번까지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많이 쓰시는 이제 2000번 기준, 이게 1000번보다 크죠. 이 기준으로 나오는 게 모노라인 4LB 기준으로 1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제 취향과 제가 선호하는 경험상, 제가 느꼈던 많은 경험들상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는 120m에서 150m 감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4LB라고 해도 이게 4LB예요. 이게 과연 얇을까요? 합사 05, 06호가 더 얇을까요? 합사가 더 얇습니다. 더불어서 합사가 045, 035까지 내려갔을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얇겠죠. 이거보다 훨씬 얇고 강도는 훨씬 더 좋아요. 라인 강도도 훨씬 더 좋고 얇기도 얇고 그만큼 권사량도 많이 감기고 비거리도 좋고. 네.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의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사를 써요. 그리고 그건 취향이고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카본 안 쓰고 모노 안 쓴다고 모노 쓰시고 카본 쓰시는 분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고, 네. 저도 카본 쓰고 모노 쓰시는 분들한테 그거 왜 쓰세요라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정말로 저도 그분들이 그 쓰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건 취향이에요. 루어 낚시라는 것은 각자의 성격이, 각자의 색깔이 명확하게 다 다른 게 그게 루어 낚시예요. 진짜로. 그래서 캐스팅을 그 캐스팅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 밴드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김우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김우님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우님이 계신데 그분이 캐스팅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캐스팅을 하는데
아이고, 정신이 너무 지그애들 또 꺼냈네. 그분이 캐스팅을 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머리에 그리고 있고, 막 휙휙 소리 나면서, 막 땅땅 끊어치면서 손목 각도나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네, 가장 이상적인 그 자세와 모양이 나오거나 그렇게 캐스팅 하시진 않아요. 한데,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비거리가 월등히 뛰어나요. 하물며 저보다도 물론 제가 그동안 봤던 분들이 뭐 물론 니네가 못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캐스팅이 가장 점잖고 가장 그냥 밀어 던지듯이 슬로우 모션처럼 던지시는데 비거리가 평균 다른 분들보다 1.5배 이상 나오거나 2배 이상도 나와요. 비거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같은 로드 썼을 때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라인도 저보다 더 굵은 라인 써요. 06호를 쓰세요. 근데도 비거리가 그 필드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네. 자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가장 이상적이고 내가 원하는 비거리만큼 나오고 내가 그렇게 던지는 가장 편하면 그게 답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묻고 싶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과연 설명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지. 본인보다도 2배 이상 비거리를 내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캐스팅이 쓰레기니 어쩌니 자세가 잘못됐니 각도가 잘못됐니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가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무도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찌됐든 이 세상에 관종은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많아요. 본인들밖에 사실 몰라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시고 조언을 구하신다면 그 부분만 갖고선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쓰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들려드리고 이해시킴으로써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솔루션, 그러니까 메뉴를 하나 더 드린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서 그분은 그거를 참고할 수 있겠죠. 뭐든지 남에게는 권유를 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하는 거고. 하지만 명확히 그 사람마다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네, 그거는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고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저도 감히 가르칠 실력도 안 되지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누가 가르쳐도 누가 그래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그분이 하는 거 그냥 두세요. 그분이 어떻게 낚시를 하건 고기만 잘 잡으면 장땡 아닌가? 솔직히 낚시에 있어서 뭐예요? 고기만 잘 잡으면 장땡이에요. 그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조과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고, 이 장비라는 거에 제가 생각하는 이 장비, 최종 오늘은 좀 짧게 얘기하려고 지금 다 요약했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또 감정이 격해질까봐. 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장비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낚시에 있어서 고기에 조과를 내는 요소 중에 장비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절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3만원, 2만원짜리로 낚시하셔도 쏘가리 다 잡아요. 나오는 데 가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첫 번째, 필드가 좋은 거. 그게 고기를 잡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필드예요. 필드 포인트. 두 번째, 타임. 고기가 아무리 있어도 안 먹거나 활동을 안 하면 하루 종일해도 안 나와요. 고기가 움직이는 시간, 관심을 보이는 시간, 먹는 시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딱 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모든 어종은 타이밍. 그거를 어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잘 맞췄으니까 운이죠, 당연히. 내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최대한 맞춰서 간다 그랬는데, 내가 딱 간 시간에 바로 터지면 그날은 성공했지만, 그 매일매일 달라요, 피딩 시간도. 네. 맨날 딱, 알람 시계처럼 그 시간에 피딩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낚시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포인트. 얼마나 그 포인트를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거기에 고기가 잘 나오고 있고 매번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필드에서 물골 자리가 어디고 쏘가리가 보통 낮에는 어디서 잘 나오고 밤에는 어디서 잘 나오고 활동 범위를 알고 있고 이해도 필드에 대한 이해도와 그 필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 시기 데이터
필드에 대한 데이터. 그게 정말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은 거예요. 장비가 아니에요. 네. 장비 아무리 릴, 로드 합쳐서 200만원, 150만원짜리 들고 가봐요. 꽝치는 사람들 허다해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여기서 오실 때마다 10번이면 10번 다 잡을 수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절대 안 돼요. 현직군들 그런 얘기도 있죠. 현직군은 절대 못 따라간다. 현직군만한 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현직군들도 잘 알지만 그 현직군들도 꽝을 쳐가면서 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최근 근황을 본인들이 찾아가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도움을 구해서 또 우리도 즐기러 가고. 네. 가장 필드에 많이 나와보는 거,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상황 체크하는 거. 어찌됐든, 네. 필드가 좋고, 물론 이 미호천보단 갑천이 훨씬 핫하겠죠. 훨씬 여러 환경 요소가 좋고, 또, 시즌 때는 섬진강도 그렇고 더 좋은, 미호천보다 훨씬 좋은. 여기는 특성상 보가 많아요. 보가 많아서 물이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보가 넘치거나 뭐 여러 요소가 맞지 않으면, 세박자가 맞지 않으면 여기는 고기가 어디 갇혀있거나 보통은 상류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특성상.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미호천권에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섬진강이나 이런 데를 비교했을 때 거기 고기가 막 터지고 잘 나온 시간이 피딩 시간이라면 오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가서 마리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필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 애들은 그리고 거기는 뭐 그런 여러, 아무튼 다시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네, 필드 그리고 포인트, 이게 고기의 가장 큰 요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이에요. 시간대. 그 다음이 이제 그 필드를 최대한 내가 이용하고 즐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웨이딩으로도 비거리가 좀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더 긴 로드나 더 낭창 있는 걸로 멀리 날릴 수 있는 더 라인을 얇게 쓰던지 이제 맞춰야겠죠. 내가 최대한 노력해볼 것까지 노력해봤는데 안 되면 맞춰야겠죠. 그 다음 이제 내 입맛이 들어가는 장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면 뭐 장비가 어쩌네 저쩌네 그딴 장비 쓰고 수준이 어쩌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네, 본인들 필드 그리고 고기 정말 잘 나오는 필드 똑같이 가면 다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네, 장비가 정말 뭐 누구보다 뭐 50만원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걸 쓴다 그래서 그 사람만 잡을 수 있고, 남들은 다 꽝치인데 그 사람만 그 조과가 보장돼 있고 또 더 잘 잡을 수 있고 무조건 갈 때마다 꽝이 없다라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그게 자기만족이고 과시욕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비 백날 좋은 거 써도 이찬봉님 필드에 가서 이찬봉님과 함께 낚시를 했을 때 그분보다 월등히, 그것도 몇 번, 한 번으로는 당연히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분이 더 잘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꾸준히 했을 경우 결코 이찬봉님보다 더 이해도가 깊거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 장비 때문에 그분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일은 결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찬봉님은 그만큼 필드를 오랜 세월 데이터와 경험과 지식과 물가에서 깨달은 것들을 본인이 쌓은 그런 어떤 지식들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거고, 많은 분들도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그만큼 잘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는 경험이고 그때그때 필드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고, 아무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장비는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삼천포로도 빠졌다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도 않고, 일단 낚시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일단 이제 이어서 오늘 말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일단 입문자분들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시겠죠? 혹시나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거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일단 가장 저렴한 가격대 중에서도 이제 많이들 쓰시는 국민 로드와 릴을 좀 쓰셔서 내 취향에 맞나 안 맞나, 내 입맛과 맞나 안 맞나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좀 공부하고 알아가시면서 왜 그거를 쓸까, 저 사람은 왜 합사를 쓰고 저 사람은 왜 저 06호를 안 쓰고 뭐 085를 안 쓰고, 어떤 사람은 085, 06호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왜 045, 03을 쓰고, 그러니까 라인을 더 얇게 쓴다고 고기를 더 잘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취향이에요. 취향. 네.
어떤 사람은 035, 045로도 미노잉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노잉 때문에 069, 085를 쓴다 그래요. 다 취향이에요, 취향. 생각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그냥, 네, 감안해서 이제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천천히 이것저것 조언도 듣고 알아보시고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들 좀 해소해 가면서 아 이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쓰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겠네, 좀 네 조금 더 네 알아가고 좀 찾아가고 깨닫고 나서 그때 이제 나에게 맞는 장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빚내서는 절대 장비 사지 마세요. 네. 정말 내 능력이 현재 되는 선에서 부담 없이, 네. 정말 네 진짜 무리하게 막 100만원 200만원짜리 막 쓰고, 네 그거 그리고 해외 로드들은 네 부러지면 정말 골치 아파요. AS 뭐 요즘은 뭐 일반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의뢰에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생기긴 했지만서도 일단 네 해외 로드들은 AS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 그런 장단점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셔서 가장 내가 이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욕심내지도 마시고 천천히, 낚시는 평생 해도 배우는 게 낚시고 깨닫는 게 낚시고 해도 모르는 게 낚시예요. 그래서 루어라는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만의 취향과 색과 맛이 명확하게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으면 지루하고 재미없겠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그러니까 루어 낚시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게요. 개성이다. 네, 개성. 루어 낚시는 그 사람의 개성이다. 네, 이제 이동을 마지막 캐스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동을 마지막 캐스팅하고 하겠고, 일단 소미노잉 피네스 플러스 소미노잉 632 로드예요. 632인데 저도 오늘 처음 써봤는데 제가 느낀 점은 약간 많이 KG7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흡사한 부분, 그립감이라든지 캐스팅 비거리라든지 여러 부분, 또 로드 편성이나 이 액션이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일단 요것도 빳빳한 편에 속하지만 완전히 제가 갖고 있는 아크로바처럼 완전히 정말 빳빳하다고 느낄 정도의 빳빳함은 아니고, 지금 제가 10분의 1도 아까 캐스팅을 해봤고 일단 주력이 8분의 1, 5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8분의 1을 캐스팅을 한 결과 오버헤드 캐스팅이건 사이드 캐스팅이건 웬만한 로드들만큼 비거리가 다 충분히 나와줘요. 충분히 나와주면서도 크게 밀어쳐야 되는 무리하다는, 좀 밀어쳐야 된다는 빳빳함은 없고요. 충분히 탄성만 갖고선 캐스팅을 할 수가 있고 비거리도 웜을 칠 때 기준 잘 나와주는 편입니다. 네. 단지 제가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단점이라고 하면 다른 로드들을 갖고 와서 다 빼내던 돌들이 이상하게 이 피네스 플러스는 이 라인을 튕겼을 때 뭔가 부자연스럽고 좀 이 밑걸림 탈출이 좀 다소 힘들어요. 다른 로드, 이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로드들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분명히 다 빠지는 돌이고 제가 늘 하던 대로 튕겨도 충분히 밑걸림 탈출이 용이했는데, 이 로드는 이상하게 탕탕 로드 전체 통으로 울리는 느낌이고, 좀 이 튕길 때 이 지그헤드로 가는 그 충격을 어디서 분산시킨다고 해야 되나? 좀 네 겉돈다는 느낌으로 좀 튕겨도 밑걸림 탈출이 다 분명히 제 느낌으로는 저희가 탈출이 가능한 돌이고,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고 예전에도 와서 다 빼내던 돌이고 좀 한데 밑걸림 탈출이 이상하게 힘듭니다. 그 단점이 이상하게 있네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써보고 계속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거리 문제는 네 만족합니다. 비거리 만족하고, 일단 입질을 받아 봐야지 정확하게 입질 감도를 알겠는데, 바닥 감도도 잘 느껴지는 편이에요. 잘 느껴지는 편인데, 그 바닥 감도나 입질 감도는 모르겠는데 바닥 감도 같은 경우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KG7이 좀 더
좀 시원하고 KG7이 좀 더 잘 읽힌 저에게는 네, 더 바닥감도는 KG7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비거리는 보시다시피 우수하고, 자, 일단은 이제 위쪽으로 한번 바람도 계속 터져요. 오늘 해가 아침에는 뜨는가 싶더니 계속 지금 바람이 왔을 때 터지고 계속 또 우중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다리 밑으로 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소도머니 쪽으로 왔는데 오는 길 내내 보니까 물이 전부 다 빠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드러났지만 제가 저쪽 다리를 지나서 오는데 저쪽으로는 물이 아예 없이 저 보세요. 완전히 다 모래사장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앞에 보면 육안으로 여기는 지금 완전히 뭐 장화 신고 들어가도 될 정도로 물이 없고, 일단 직접적으로 치고 조만간 반대편에서 웨이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물이 많이 얕기 때문에 웨이딩을 해서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좀 소도머니랑 동덕제약도 조금 있다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소도머니에서 한번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봤는데 원래 여기가 다 물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빠졌어요. 네, 지금 물이 진천 쪽 미호천 상황은 지금 위쪽 그 여천교를 지나서부터 쭉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일단은 부유물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도 수온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용하게 진입을 해서 한번 오늘 또 탐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원래 유속이 받치는 자리인데 확실히 물이 빠져서 그런지 유속의 흐름이 거의 없어요. 잔잔한 소의 형태로 바뀌어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 소미노잉 또 하나의 단점을 찾아보니까 이 가이드 재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 블랭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로드에 비해서 이 라인 릴링 서걱거림 소리나 캐스팅 시 방출되는 그 소리가 상당히 울리고 커요. 그리고 상당히 신경 쓰여요. 같은 라인 기준 같은 릴을 쓰고 있고 다른 로드들과 결합했을 때보다 라인 소음이 상당하게 많이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가이드나 뭐 블랭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마찰이 일어나면서 풀려나가면서 소리가 상당히 다른 로드에 비해서 커요.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고, 일단 밑걸림 탈출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상하게 많이 힘들어요. 느낌도 좀 이상하고 끈적끈적.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를 하던 거에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카본 모노 합사 이 라인 선택 기준에 있어서 제가 합사를 쓰는 기준, 그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빼트린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또한 밑걸림 탈출 때문에 합사를 씁니다. 카본과 모노는 연신율이 좀 있고 걔네는 사실상 튕겨서 밑걸림 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합사회 같은 경우는 쇼크리더를 매도 라인을 튕겼을 때 탄성이 거의 없고, 물론 쇼크리더에서 약간의 연신율이 발생되지만 웬만해서는 카본 모노보다는 지그헤드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웬만한 밑걸림은 다 탈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쏘가리 낚시에 있어서 이 탈출 딱 하면서 불규칙적인 튕겨 나오는 그거를 이제 리액션이라 그러고, 그 리액션에 바람이 부니까 뒤에서 할게요. 그 리액션에 쏘가리 낚시를 할 때 그 리액션에 상당히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리액션 바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규칙적에 깨지는 액션에 쏘가리가 또 많이 덥석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사의 또 다른 장점은 밑걸림 탈출이 용이하고 그로 인한 바이트 유도가 가능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반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4시에 철수를 할 건데, 지금 다시는 아니고 여기도 해봤는데 일단은 반응이 너무 없어요. 뭐냐? 잉어인가? 일단 반응이 너무 없고, 여기가 바람이 계속 많이 부네요. 여기가 뻥 뚫린 지형이라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일단은 이 로드 잡아서 로드 입질감도 테스트도 좀 해보고 싶고 해서, 일단 마지막 1시간은 원래 하던 다리 밑에 여천교로 가서 거기서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천교 쪽으로 이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철수하는 중이고요. 오늘 뭐 일단은 여기 와서 입질을 한 2번 정도 받았어요. 잉어 아니면 붕어 정도로 되는 애들 입질인 것 같고, 일단 조금 더 시간이 남았는데 좀 일찍 철수합니다. 그 이유는 좀 제 자신이 또 오늘따라 부끄러워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어떤 분께서 여기 자주 오시는 분 같아요. 종종 뵙고 또 제 영상 그때 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 오늘 지퍼백 같은 걸 갖고 오셔서 지금 쓰레기를 막 줍고 청소를 시작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뭐라도 챙겨갖고 다닐 걸, 좀 지난번 옥상교를 이후로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제가 또 그걸 지금 어떻게 그분이 주무시는데 멀뚱멀뚱 낚시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일찍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꽝 쳤지만 그래도 또 계속해서 또 쏘가리 또 다른 고기들 손맛 찾아서 계속 부지런히 다니고, 이번에는 이제 점점 진천 쪽도 쭉 올라가 보고, 세종 쪽도 가보고, 뭐 대전 쪽, 갑천 쪽도 가보고, 여러 부분 계속해서 좀 준비해서 다양한 필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